우리 사회는 갑과 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양극화의 문제이고요. 한마디로 사회적 영향력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갑과 을이 갑은 사용자고 을이 노동자다 이랬는데, 이제는 노동자에서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갑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조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머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더 나아가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을이라고 봅니다. 또 이 을 속에서도 또 갑과 을이 분화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무엇이 갑이고 무엇이 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갑과 을을 다룬 코미디 프로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몸속에 갑을 지향하는 DNA가 있고, 또 을이 되었을 때는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굽신거리는 DNA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형태에서도 권력을 잡지 못하고 어린 야당이 있을 때는 온갖 주장들을 다 합니다. 청문회 해라, 인사검증 강화해야 된다 부터 해서 전부 낙마시켜야 된다 하다가 자기가 갑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통과시켜주라, 내 미안하다 해줄게. 자, 우리 사회가 그런 거를 어떡하냐, 기준을 좀 낮추자. 우리는 전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왜 한 명만 날리려고 그러냐. 정말 창피해하지도 않고 을에서 갑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바꾸어 버립니다. 대통령이야 이 사회의 국회의원이나 초상류층들도 이러하거니와 나머지 국민들에게 갑과 을의 문제를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언론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렇게 많이 소개하지만은 정규직이 쌓아놓은 특권의 벽, 노조의 벽은 너무나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비정규직은 차 대지 마라, 주차장마저 독점한 노조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회사 소유 시설 사용, 학자금 등 복지 개선에 관해 단체 협상에서 함께 제시해 보자고 수년째 정규직한테 이야기를 해도 요구 안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8자만 노사 협상에 올라가지 비정규직을 뭘 어떻게 해주자 말은 하나도 없고 결국 실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조가 하청업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솔직히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도 사측에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자,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가 올라가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그래도 월급을 조금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축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노동자 내부들 간의 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로 우리 지금까지 노조의 이슈들은 정규직 특권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노조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 권리 자체가 특권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87년 이 60항쟁 이후에 곧바로,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죠? 60항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각 노조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운동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정규직들이 이제는 힘을 가질 만큼 가졌는데, 가장 이들에 대해서 벽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측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하청 계급인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지방의 한 대기업 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C씨는요, 공장 밖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공장으로는 걸어서 간다는 겁니다. 공장 내 주차장은 정규직만 차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차 댈 곳이
부족해서 공장 인근에 차를 대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동료들이 허다하다. 하청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처우개수 문제를 정규직 노조와 함께 하고 싶어도 노조는 하청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라고 선을 그어 적극적으로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매달 모여 사측에 건의할 사안을 의논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유명무실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아 노조가 지난 4월에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시키는 총투표를 강행하고 분리를 확정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기아차 전 노조위원장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노조 주체로서 다 같은 노동자인데 특히 비정규직은 사측의 탄압을 저지하고 권리를 높이기 위해 정규직과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는데 노조원 자녀의 채용 가산점을 요구하는 노조가 전체의 25%라는 겁니다. 이게 노조 이기주의죠. 아니 지 새끼가 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 새끼가 지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 가산점을 주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 나라는요 가산점 때문에 안 됩니다. 5.18도 가산점, 노조 자녀도 가산점, 군대 갔다 온 현역 남성들 가산점 외에는 정말 모든 가산점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하고 자식이 가산점 받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요 충분한 사회적 혜택을 받을 건데 이제 자식까지도 취직하는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줍니까? 군대 가가지고요 정말 2년, 저는 3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책 하나 제대로 못 읽고 낭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사회로 나와서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부모 잘 만나서 요리조리 빠진 사람들, 편한 데서 이렇게 대충 때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군에 가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평등이죠. 왜 어떤 사람은 군대 가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지 않고 남성은 가고 여성은 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는 겁니까? 자, 가산점도 쓸 때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단체 협약 실태에 따르면 전체 2769개 단체 협약 중에 25.1%인 694개가 위법사항인 우선 특별 채용 단체 협약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보다 작은 데보다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위반율이 35.1%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대기업일수록 이 노조와 협상을 할 때 노조가 우선 특별 채용을 협상 조건으로 내었는데 대기업일수록 그걸 많이 받아준다라는데 이거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 특별 채용 내용은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 조합이 추천하는 자 채용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곳곳에서 대기업 노조 간부들이 채용을 전제로 해서 돈을 받아 먹어 가지고 깜빵에 간 일들 검색해보면 숱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조에 힘 좀 쓰거나 이런 사람들 저거 자식들 전부 집어넣고 그러고도 남는 거는 이제는 일자리까지 팔아먹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탁 채용을 빌미로 비정규직 123명으로부터 8억을 챙긴 한국 GM 전현 노조 간부 17명이 적발되어 타락한 노조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 출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조차도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자녀에게 고용 승계를 하거나 지역장사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며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말 안 하면 사람도 아니죠. 대단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자, 대기업 노조가 이 지역에 개입해서 돈을 받는 부분에 제가 말 떨어지자마자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 큰 금속 노조사나 회사들의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의 62%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조업은 54.5%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조사에 보면 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그 임금을 올려준 부분을 어디에서 원가 절감으로 빼는가 하면 하청회사가 납품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 상승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들은 적어가 버리는 부분은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1차적으로 노조가 올려가는 부분은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기업 노사는 임금 협상을 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도 하고요. 일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는 100대 80, 20%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뒤로한 채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노조 저변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조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가입 의향을 물으니까 정규직은 20.4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즉 노조 들어가기 싫다라는 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정규직 역시 49.3에서 30.5%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스스로가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대성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타타 대우 상용차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2008년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기존 노조에 가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3년부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게 모두 똑같이 기본급 35,000원 인상하고 성과급 350% 플러스 200만원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체 협약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기술직들이 전부 다 차례로 정규직이 되면서 이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에 이렇게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인 한마디로 이 사내 노동자들 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물지만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 간의 갑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 법무부까지요, 청년들한테 무급 인턴으로 스펙사를 기획하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자, 헌재가 이 블로그에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 직원 모집한다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3일 이상 출근을 해야 된다면서도 급여는 제로라는 겁니다. 교통비나 식비까지도 인턴이 부담해야 된다. 자, 기업들한테도 열정페이 하지 말라고 문제 삼으면서 정부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죠. 요즘 기업도요, 시험 치러 가면 밥값하고 교통비 줍니다. 근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최근에 취업시장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 구직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인턴으로 해서 부려먹는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일부 기업들은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을 하고 심지어 시험 치러 오는 사람한테도 식비나 교통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국회도 입법보조원이라 해서 무급 인턴을 선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필요에 따라 입법보조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데 국회 사무처에 임금 규정이 없어서 입법보조원들한테는 급여나 교통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임금을 좀 쪼개서 줄 수 있죠. 의원들은 여러가지 수당들이나 받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무급으로 입법보조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채용 공고 16건을 살펴봤더니 12곳이 국회의원이
아예 그 무급으로 준다고 무급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요. 교통비하고 식비 외에는 일부는 그것도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 급여를 아예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활동 수료한 후 경력 증명서를 떼주겠다. 다른 의원실에서 사람을 유급 직원을 구하면 추천해 주겠다라고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과에 로스쿨 재학생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을 모집을 했는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해외 사무소를 만드는데 거기서 일하는 조건인데요. 토익 800점 이상의 영어 실력,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해당 지역 언어 능력 등이 지원 요건인데 2달가량 해외에 근무하는데 항공비나 현지 체재비 등 보수가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 등 NGO 기구도 무급 인턴을 채용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한 한 명문 사립대학생은 공공기관에서 이름값을 이용해 중소기업보다 못한 대우를 하는 걸 보고 황당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취준생들과 공공기관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무급 인턴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스펙거리가 된다고 하니 그거 해주는 것만도 너희들한테는 큰 덕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경쟁을 통하여서 공짜로 일하는 이 자리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들어와라 이런 식인 건데요. 대통령이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청년들을 착취하는 부분을 없애겠다, 열정페이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관이, 공공기관이 이 짓거리를 아직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요. 뭐하는 작자들입니까? 당신들요. 수도 없는 돈들을 심지어 후원금 1년에 한 2억씩, 1억씩 받는 것도 당신들이 다 밥값으로 쓰고 있으면서요. 그 후원금 받은 거 가지고 국회에 인턴으로 들어간 애들 시급 10,000원이라도 주면 아니 5,000원이라도 주면 어디 문제 됩니까? 그 문제 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말로만요. 정의를 지향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이 사회의 갑을 문제요. 이거 답 없습니다. 노조가요. 약자를 지킨다. 무슨 1,500만, 2,000만 노동자를 대변한다면서 저짓거리를 해요. 기득권 노조가요. 자,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법을 수행한다는 대한민국의 이런 기관들이 저짓거리를 해요. 자, 이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갑을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이 전부 위선이죠.